박지성 디렉터가 새로운 축구협회의 신설을 알리는 것과 함께 대표팀의 내부 분열에 가담한 선수들을 KFA에서 완전히 영구제명시킬 것이라고 전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자신의 SNS에 이강인을 용서해달라는 글을 올리자 사상 초유의 내분이 일단락되었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여전히 이강인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사람 때리고 손가락 부러뜨려 놓고 사과문에서 어떤 징계도 달게 받겠다는 말이 없는 걸 보면 자신이 누리는 모든 혜택은 여전히 누리겠다는 말로 들릴 수밖에 없죠. 수십 년을 기다린 팬들은 간절한 염원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친 것은 어떻게 할 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는데 손흥민은 EPL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다.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득점왕을 차지한 선수가 있었나. 이런 선수가 은퇴하기 전에 우승컵을 들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강인은 공중분해시켜버렸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현재 클린스만 감독이 경질되고 나서 국가대표팀 감독이 빈자리가 된 상황이라 박지성은 2월 20일 새로운 차기 한국 대표팀 감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던 도중 현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협회의 구성이라며 소속팀의 내부 분열에 가담한 선수들을 KFA에서 완전히 영구제명시킬 것이라는 강한 발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는 확실한 것은 국내파 감독 그 누구에게 지휘봉을 맡기더라도 사태의 중심에 있는 일명 물병 3인방의 징계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죠. 이번 사건 당시 이강인이 자신이 대표팀에서 빠지겠다고 소리쳤다는 기사 내용이 보도되기도 했는데 온라인상에서는 군면제되고 나니 더 아나무인이 됐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강인의 군면제 특혜도 다시 빼앗고 다시는 대표팀에 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박지성은 현재 다소 흔들리고 있는 현역 선수들을 위해 신설협회의 총괄이사 업무를 계획하고 있으며 첫 번째 계획은 내부 분열 선수들의 징계에 대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신설협회 소속으로 등록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모든 국가대표 경기에서 다소 강한 제명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는 다른 선수들의 성장과 단합을 위해 꼭 필요한 문제이고 누군가는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또한 박지성 디렉터가 말하길 얼마나 팀워크가 엉망이었더라면 선수들이 이강인의 출전 배제를 요구했었겠는가. 클린스만 감독을 비롯한 코치진의 무능력 이상으로 주장해 지시에 불응한 이강인을 비롯한 몇몇 소장파 선수들의 잘못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축구 선수에게 축구 경기 현장은 목숨을 건 전투를 치르는 전장과 다름없는 곳이다. 전쟁 도중 전장에서 장수의 말을 따르지 않는 병사는 장수가 즉결 처분할 수 있어야 기강이 서는 법이고 그런 면에서 현대전에서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는 부하에 대해서는 즉결 처분이 가능하다. 물론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이 전장에서 전투가 벌어지던 현장은 아니지만 국가대표가 아시안컵 경기에 출전하는 동안은 전장에서도 끊임없이 적진지를 향해 총질할 수 없어 잠시 휴식을 취하는 것처럼 그날 그 시각 또한 다음 경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날 저녁 식사 후의 시간 또한 다음 날 있을 전투를 위한 준비 시간이니 전투의 연장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더구나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이 분노하는 것처럼 이번 아시안컵 성적이 어디 단 한 게임만이라도 국민이 용납할 수준의 경기를 치른 적이 있었더란 말인가? 어디 그것뿐인가? 이강인 또한 이미 혜택을 받은 상황이지만 국제대회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거두게 되면 대한민국의 건강한 청년이라면 누구나 져야 하는 국방의 의무조차 면해주지 않나 말이다. 이강인 또한 그런 혜택을 받은 덕분에 2년이란 세월을 군 복무로 국가에 봉사하는 대신 해외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개인의 재산을 불리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이강인의 이번 태도는 국가대표로서 자격 상실이라 하겠다. 국가대표 선수는 선수로서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차지할 수 있는 자리다. 하지만 아무리 선수로서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팀워크를 해치는 선수가 있다면 그런 존재는 절대 국가대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특히 축구처럼 팀워크를 필요로 하는 경기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그런 팀워크 부재의 결과가 지난 요르단전에서 유효슈팅 0에 2대0이라는 참패의 결과로 나타나지 않았나? 국가대표 선수는 기본적인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2002년 박지성과 함께 월드컵 4강 신화를 쓴 김남일 전 국가대표팀 코치는 인터뷰에서 선수들이 간절함이 부족해 보인다. 마음 같아서는 빠따라도 치고 싶다고 말했는데
지금 대표팀 선수들을 보면 정말 불러서 엎드려 뻗쳐시키고 빠따라도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고참들이 단체로 이강인을 선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걸 보면 평소 팀 분위기를 얼마나 흐리는지 안 봐도 비디오고, 건방지게 주장한테 주먹을 날리다니 음바페랑 어깨를 나란히 한다고 선배들을 다 개무시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많은 축구 팬들이 핑퐁 게이트 이후 분노하는 부분은 바로 PSG에서의 모습과 너무도 다른 플레이를 국가대표팀에서 펼쳤다는 데에 있는데, 음바페를 포함한 세계적인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그런 플레이를 할 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대표팀에만 오면 자신이 원맨쇼 활약을 펼쳐야 분이 풀리고, 자신이 득점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선배들과 팬들이 지켜보고 있지만 기분 나쁜 내색을 감추지 않으며 팀 분위기를 쳤다는 점인데요. 다시금 김남일의 빠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는데, 김남일은 과거 인터뷰에서 다른 건 잘 모르겠지만 뭔가 좀 간절함이 부족하다는 느낌이었다며 선수들하고 소통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채워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는 마음 같으면 지금 들어가서 바로 빠따라도 좀 치고 싶은데 세월도 많이 흐르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바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경기장에 나가야 되는지를 후배들한테 좀 전해주고 싶다고 덧붙였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불화설이 터지자 김남일 같은 선배가 기강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 손흥민이 김남일과 같은 무서운 선배였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도 터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강인과 후배들이 선배를 상대로 버릇없고 무례한 행동을 한 것도 문제지만, 대표팀의 화합과 결의를 다져야 할 저녁 시간에 단독 행동을 하는 것은 아무리 축구 경기에서 성과가 좋은 스타 플레이어라고 하더라도 경솔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죠. 4강을 앞두고 쉬면서 이길 연구를 해야지 공 좀 찬다고 탁구나 치면서 싫은 소리 한다고 선배한테 대드는 건 국가대표 경기를 조기축구 정도로 여기는 싸가지로 밖에 볼 수 없는데요. 이강인 선수, 곧 탁구 선수로 직업을 바꾸실 겁니까? 발렌시아에서 찬밥 신세 된 거 잊어버렸나요? 오죽하면 발렌시아 구단에서 그냥 더도 말고 바로 팔아버립니까?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에선 데리고 있을 것 같나요? 취미로 하는 건 좋지만 4강전을 앞두고 전날 저녁 시간에 전술도 다 관심 갖고 모여서 재확인해야 하는 그 시간에 탁구하러 갈 거면 그냥 탁구 선수를 알아보세요. 브라질이나 다른 국가들은 국가대표 승선하면 집안이 축제라고 하는데 왜 한국만 국가대표를 옆집게 이름으로 아는 거죠? 이번에 이강인이 국가대표팀 내에서 하극상을 벌인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그에게 보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한데, 그의 출근길 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이강인이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휘파람을 불며 카메라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온라인에서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휘파람 불고 센 척해서 더 없어 보인다. 중2병도 제때 찾아오는 게 복이다 등 쓴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동료 선수들이 그에 대해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면 예의 없이 선을 넘는다며 지적하는 부분이 여러 번 나오는데, 한 선수는 강인이가 까부는데 가끔 선을 넘을 때가 있다. 대회 중이다 보니 신경 써야 할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는데 그때도 장난을 친다. 모르고 하는 것이니 뭐라 할 수도 없다. 선만 조금 지켜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같은 인터뷰에서 다른 선수는 가만히 밥을 먹고 있는데 저한테 욕을 해서 많이 당황했다라며 거들었습니다. 이어 또 다른 선수는 정상적인 애는 아니다, 선을 넘는 경우가 있다며, 한 번은 제가 울면서 인터뷰하는데 왜 우냐라고 까불어대고 형인 제 이름을 친구처럼 불러 바로 응징했더니 이후에는 좀 무서워하더라고 부연했죠. 선수들은 강인이가 우리와 살아온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 같다며, 참다가도 욱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따로 불러서 말을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 인터뷰 내용들이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인성 논란과 하극상 문제는 선후배 관계 이전에 사람 간의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못한 것에 민감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죠. 특히 그가 하극상을 벌인 손흥민은 단순한 선배도 아닌 팀의 기강을 잡고 선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주장입니다. 이 정도 사안이라면 아무리 한국에서 성장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서양권에서도 당연히 무례한 행동이므로 비난받아 마땅하죠.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세계에서 선배와 연장자에 대한 존중이 없는 문화권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웃긴 것은 손흥민 또한 유럽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후 선수로 데뷔했기 때문에 단순히 문화 차이에 따른 갈등이라고 보기도 어렵죠. 이번 아시안컵 한국 대표팀에서 일명 탁구 게이트로 인해 이강인 선수가 도마 위로 오르는 가운데, 국제탁구연맹 공식 자회사인 월드 테이블 테니스 WTT가 공식 계정에 탁구 선수를 건드리지 마 손흥민이라는 게시글을 남겼는데요.
탁구 게이트를 조롱하는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저 또한 이강인, 서령우, 정우영 3명의 훈련 영상 및 탁구 게이트에 굉장히 화도 나고 실망스러운 입장이지만 국제탁구연맹에서 저러한 게시글을 남기니 기분이 나쁘긴 합니다. 아시안컵 탁구 게이트 이후로 이강인 선수는 계속해서 안 좋은 기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안컵 개막 전까지 한국 대표팀은 역대급 라인업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가장 유력한 우승 후보로 거론됐지만 아시안컵 이후 한국 축구는 하락세를 걷고 있는 것 같은데요. 축구는 팀 스포츠인데 아무리 이 시대의 축구의 신메시라도 다른 나머지 10명의 선수들과 협업이 되지 않으면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고 이강인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다른 선수들과 팀워크 없이는 절대 승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국가대표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감과 무게가 없고 그저 어린 날에 빠르게 이룬 재능에 취해 교만하게 날뛰면 오래 못 가고 실력만 있고 인성이 부족하면 금방 경쟁자에게 대체되고 그 말로가 좋지 못한데요. 손흥민은 오랜 선수 생활 내내 성격 좋고 인성 좋기로 유명한 선수라 그런 선수가 오죽했으면 참다 못해서 멱살까지 잡았겠나 싶어서 편을 들게 되는 것도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한 명의 축구팬으로서 오늘의 사건은 몹시 속상한데 손흥민 선수가 빨리 부상해서 회복하길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거원 해행